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드라이버의 경력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록과 숫자들이 말해주는 표면적인 성공을 넘어 왜 그가 오늘날 위대하다고 불리는지 그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전술적 역량은 물론 그가 활약했던 시대적 배경, 그의 내면을 지배했던 심리, 그리고 그가 스포츠와 사회 전반에 미친 막대한 영향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며 그의 삶과 업적을 조명할 것입니다. 7번의 월드 챔피언, 100승 이상, 100회 이상의 폴 포지션. 이 놀라운 숫자들은 그의 업적을 대변하며 그 자체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그 이면에 숨겨진 투쟁과 열정,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루이스 해밀턴의 이야기는 영국 하트퍼드셔주 스티버니지라는 작은 마을,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모터스포츠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동화 속 영웅의 탄생처럼 극적인 부와 명예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루이스의 레이싱 카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철도 회사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일하는 등 밤낮 없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는 차고에서 아들의 카트를 손보고 먼 길을 운전해 경주장으로 향하며 아들의 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과 가족의 희생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모터스포츠는 흔히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냉혹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장비, 전문적인 팀, 그리고 막대한 스폰서십 없이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도, 든든한 배경도, 심지어 모터스포츠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던 한 어린 소년이 오직 아버지의 헌신과 자신의 불굴의 의지 하나로 그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해밀턴의 이야기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끈질긴 투쟁과 불굴의 의지로 엮인 한편의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스티버니지라는 변방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이 언젠가 전 세계를 밝힐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때는 루이스가 10살이 되던 해 한 시상식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맥라렌 팀의 수장이자 F1의 거물이었던 론 데니스가 시상대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조용히 트로피를 받거나 사인에 열광할 때 10살 소년 루이스 해밀턴은 주저없이 론 데니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심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는 론 데니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의 맥라렌 팀을 위해 F1에서 드라이브하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아이의 엉뚱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미래를 향한 명확한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 명확한 자기 선언이야말로 훗날 우리가 알게 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루이스 해밀턴의 상징이 됩니다. 론 데니스는 소년의 당찬 포부에 놀랐지만 그 속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3세의 해밀턴은 드디어 맥클라렌의 젊은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 계약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F1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흑인 드라이버 육성 계약이었습니다. F1은 오랫동안 백인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특정 계층의 스포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해밀턴의 등장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이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잡는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다양성의 씨앗을 뿌리며 F1이라는 폐쇄적인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존재로 말이죠. 맥라렌은 그에게 최고의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카트레이싱에서부터 포뮬러 르노, F3, GP2에 이르기까지 해밀턴은 각 단계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선보이며
모두가 인정하는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레이싱 스타일은 거침없고 공격적이며 동시에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웨트 컨디션에서의 그의 감각은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을 넘어 머신과 트랙, 그리고 날씨의 변화까지도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 맥라렌 유니폼을 입었을 때부터 이미 전 세계인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드라마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역경과 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선언했던 한 소년의 담대한 꿈이 이제 F1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는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인가?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스 해밀턴의 전설적인 F1 데뷔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루이스 해밀턴의 F1 데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시즌 만에 두 차례 월드 챔피언을 지낸 팀 동료 페르난도 알론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첫 해부터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죠. 개막전 3위 그리고 연이은 포디움 피니시는 그가 단순한 신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깊은 브레이킹, 탁월한 타이어 관리 능력, 그리고 특히 빗속에서의 압도적인 감각은 그를 다른 차원의 드라이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즌 최종전 단 1점 차이로 아쉽게 챔피언 타이틀을 놓쳤을 때 어린 해밀턴에게는 이 뼈아픈 패배가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8년 브라질 그랑프리. 그날은 F1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종 랩, 마지막 코너에서 펼쳐진 역전 드라마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1년 전의 좌절을 딛고 해밀턴은 마침내 F1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만으로는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계산된 주행, 냉철한 상황 판단, 그리고 위험 관리 능력을 겸비하며 완성된 드라이버로 진화했습니다. 첫 챔피언 타이틀은 그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함께 승리에 대한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맥라렌에서의 다음 몇 년은 빛나는 챔피언 타이틀만큼이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팀의 기술적 우위는 점차 약화되었고 해밀턴은 포디움 정상에 서는 것보다 좌절을 맛보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머신을 운전하는 것을 넘어 팀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승리를 위한 그의 갈증은 그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2012년 말 F1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맥라렌을 떠나 메르세데스로 이적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메르세데스는 중위권 팀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인 명문팀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그의 결정은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팀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머신을 타는 것을 넘어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팀에 불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의 비상임 회장이었던 니키 라우다의 끈질긴 설득 또한 그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우다는 해밀턴에게 메르세데스가 가진 잠재력과 다가올 하이브리드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해밀턴은 그 비전을 믿고 자신의 경력 최대의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F1은 하이브리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해밀턴의 예측과 메르세데스의 준비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파워 유닛 성능, 에너지 회수 시스템 관리, 그리고 공기역학적 안정성에서 파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해밀턴의 도박은 기적처럼 성공했고 메르세데스는 F1 그리드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팀 동료 니코 로즈버그와의 치열한 라이벌전은 트랙 위를 넘어 심리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같은 머신을 타고 펼치는 두 챔피언의 불꽃 튀는 대결은 F1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2016년 로즈버그에게 타이틀을 내주며 맛본 스디슨 패배는 해밀턴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패배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집중력, 감정 관리,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2017년부터는 불필요한 실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의 지배는 더욱 견고해졌고 해밀턴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전설적인 기록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해밀턴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단순히 기록과 승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시대는 그에게 드라이버로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환경 문제, 그리고 다양성 증진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F1은 오랫동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세계였지만 해밀턴은 그 틀을 깨고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슈마허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드라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그의 위대함을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의 그의 성공은 그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그의 끈기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레이서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스 해밀턴은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슈마허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드라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그의 위대함을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곳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의 그의 성공은 그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그의 끈기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레이서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자 그의 위대함을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루이스 해밀턴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젊은 피 맥스 페르스타펜과의 격돌은 단순한 세대 교체의 충돌을 넘어 F1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논쟁적인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버스톤에서의 충돌, 몬차에서의 더블 리타이어,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된 아부다비 최종전까지 매 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서스펜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지막 랩, 마지막 코너에서 믿을 수 없는 판정 논란과 함께 해밀턴은 타이틀을 1포인트 차이로 잃고 맙니다. F1 역사상 전례 없는 극적인 패배였죠. 분노와 좌절이 폭발할 법도 한 순간, 하지만 해밀턴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그는 침묵을 지켰고 차분하고 위험 있게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어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상대팀에게 축하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승패를 초월한 더욱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패배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증명하며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위대함에 깊이를 더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결정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를 떠나 페라리로의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7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100승이 넘는 기록을 보유한 그가 커리어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왜 또다시 가장 큰 도전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8번째 타이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위대한 이야기를 완결시키기 위함입니다. 페라리는 F1의 상징이자 꿈의 팀이지만 오랜 기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팀을 정상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 8을 넘어선 전설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지막 도전이자 F1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 가장 극적인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자체가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인물이 단지 기록만을 쫓는 드라이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전 정신의 화신입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해밀턴은 무엇을 재정의했을까요? 첫째,
그는 성적의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한 우승 횟수를 넘어 끈기와 회복력,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드라이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드라이버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 정립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환경 문제,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선구자가 되어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셋째,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체적 기량만큼이나 정신적 강인함, 집중력, 감정 조절이 챔피언이 되는데 필수적임을 자신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F1이라는 보수적인 스포츠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엘리트들만의 스포츠로 여겨지던 F1을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스포츠로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이스 해밀턴은 단순한 7번의 월드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한계는 타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라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존재입니다. 그의 등번호 44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고 편견을 깨며 세상을 변화시킨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페라리에서 다시 한번 정점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타이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위대한 이야기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이스 해밀턴은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이스 해밀턴의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